수업 계획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후 수업 지도안과 수업 지도안을 중등교육과 유아교육으로 나눠서 보고 그에 맞는 수업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은 수업을 하기 앞서 저희가 수업을 왜 계획해야 하는지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계획함으로써 우리는 수업의 효과성, 효율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계획함으로써 교수자가 수업을 미리 계획해 놓음에 따라 수업 계획은 수업 진행 과정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학습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학생 개인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수업 계획을 통해 교수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수업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이 증대함으로써 재량권을 발휘하기 위해 그리고 수업에 활용되는 다양한 매체나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업을 계획할 때 수업 대상 분석 및 수업 방법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수업 목표나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방법을 분석하고 수업과 관련된 현실적인 조건, 수업 시간과 공간, 교수 학습 자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동기 유발이나 피드백 등 다양한 수업 전략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업 지도안은 크게 중등 수업 지도안과 유아 놀이 실행안으로 나눠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중등 수업 지도안을 보시면 단원명, 대상, 차시, 학습 형태, 학습 목표, 학습 단계와 시간, 학습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등을 적어야 합니다. 그 후 수업 내용에 대한 교수 학습 활동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지도안을 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 하나는 학습 목표는 동사형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사형은 행동적 진술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뭐를 알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뭐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모방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목표 달성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행동동사로 학습 목표를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동사의 예로는 설명하다, 기술하다, 작성하다, 계산하다, 표를 만들다, 그림을 그리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형태와 수업 전개의 일치입니다. 수업 형태는 모든 활동으로 구성하고 수업 전개에는 모든 활동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겠죠. 수업을 구성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생각 후 그에 맞는 수업 형태를 정한 후에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가 기준을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목표와 평가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학습 목표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평가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안은 일반화가 잘 되어 있을수록 좋습니다. 일반화는 자세하게 쓰는 것으로 자세하게 쓰려면 수업에 대한 상상력이 중요하고 수업 상상력을 늘리려면 지도안을 많이 써보고 수업도 많이 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일반화가 잘 된 지도안은 같은 교과목의 교사가 지도안만 보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교 놀이 실행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아교육은 중등교육과 달리 수업이라기보다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안도 놀이 실행안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유교 놀이 실행안에서 먼저 활동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 지도안을 보시면 활동 형태에는 이야기 나누기와 미술 활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교사가 구성한 수업에 따라 맞는 활동 형태를 정하면 됩니다. 이야기 나누기와 미술 활동 외에도 신체 표현하기, 악기 연주하기, 체육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둘째, 유아교육에서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 전개, 정리 부분의 시간을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유아들은 연령에 따라, 활동에 따라 집중도, 관심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간을 잡을 뿐 30분이라고 해서 꼭 30분 내에 수업을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수업 중 유아들의 흥미 및 관심도를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이것이 유아와 중등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 중 하나는 유아교육에서는 누리과정을 참고하여 놀이 실행안을 작성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교사가 정한 활동과 관련된 누리과정 요소를 정하여 이 수업을 통해 유아들이 어느 영역에서 발달을 보일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누리과정 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영역이 있으며 사진을 보시면 이 중에서 수업할 내용과 관련된 것을 골라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리 과정을 참고하여 수업을 계획한다면 유아들의 발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놀이 실행안을 보시면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은 수업이 유아의 흥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가 어디서 유아들의 흥미를 캐치했는지 수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적어주면 다른 교사가 봤을 때 왜 교사가 이 수업을 진행했는지 알 수 있고 수업 진행에 대해서도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외에 대상, 활동 목표, 활동 자료, 유의점, 활동 평가 등은 중등 지도안과 비슷합니다. 지도안을 짰다면 이제 이에 맞게 수업 시연을 해야 합니다. 이제 수업 시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수업 시연은 크게 도입, 전개, 정리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입은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 단계로 주의 획득에서는 상호 인사, 출결뿐만 아니라 수업 목표를 달성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명시하고 관련 예하나 경험담, 청각 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판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여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선수학습 확인을 통해 학습자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전개 단계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교사는 학습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인쇄 자료나 시청각 자료 등의 학습 자료를 제시합니다. 또한 학습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지, 내용간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학습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인별, 집단별로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수행 이후에는 교사의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 단계는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는 단계입니다. 요약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단계입니다. 형성평가나 과제를 제시하여 수업 내용을 요약 또는 종합하며 차시 정리를 합니다. 또한 실제 상황이나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이 일반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 동안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 보충 자료를 제시하거나 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이번 시간과 연관지어 제시함으로써 다음 차시를 예고합니다. 중등 수업 시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생 및 수업 환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상 학생 수준, 특수학생 파악, 해당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흥미 수준, 교실 구조 등에 대해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업 시간 준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학교는 45분이라는 수업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45분 내에 계획한 수업을 끝내야 합니다. 수업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 다음 수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수업을 너무 일찍 끝낸 경우 학생들의 집중력이 흐려지고 교실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되도록 시간을 준수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는 중앙에 서서 말하고 그 밖의 것은 교실 앞뒤로 움직이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감정이 전달되도록 억양은 대화하듯이 하며 말의 속도와 목소리의 높낮이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 낱말과 구절은 크게 발음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 앞에서는 잠시 쉬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중 학생들에게 발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발문을 할 때는 네, 아니요로 대답이 한정되어 있는 폐쇄적 질문보다는 학습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개방적 질문이 좋습니다. 발문 후에는 학생들에게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그 외에도 동기부여 포인트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시청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을 보며 영상을 시청하라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목표는 칠판에 적어 놓거나 수업 중 언급함으로써 학생들이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판서를 할 때는 칠판을 가리거나 학생들을 등지지 않고 모든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판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유아 수업 시연입니다. 유아 수업 시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 수준 및 유아 흥미 파악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아교육에서 수업은 유아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유아의 흥미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로 수업을 준비하더라도 유아가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수업은 결코 좋은 수업이 될 수 없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했더라도 유아의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준비했다면 이 또한 잘못된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 수준 및 유아의 흥미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대상 연령이 만 4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사는 만 4세, 즉 6세들의 유아의 수준을 파악하여 여행을 떠나요라는 활동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의 고민이나 활동 선정 이유에서도 유아들이 흥미를 반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아 수업 시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손유희입니다. 유아들은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작 전에 유아들이 놀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노래나 손유희를 통해 유아들을 집중시킨 후 수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확장 활동 준비하기가 있습니다. 유아들의 흥미가 연장되어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미리 준비한 확장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그 주제에 대해 확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간다 간다 노래로 개사하여 부르는 확장 활동으로 신체 표현을 하거나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장 활동을 계획했으나 유아들의 흥미가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면 교사는 그 흥미에 따라 새로운 주제로 수업을 구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구 준비하기가 있습니다. 교구는 유아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갖고 놀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준비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파란 색깔 상자는 저건 버스인데 이 버스는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아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푹신한 펠트지를 감싸 놓음으로써 안전한 교구로 만들었습니다. 토끼판 사진을 보시면 유아들이 갖고 놀기 쉽도록 찍찍이를 붙여놨으며 당근에 솜을 넣어 푹신하게 해놨습니다. 이처럼 수업에 사용되는 교구지만 유아교육에서는 수업이 끝나면 교구들은 각 영역에 배치되어 유아들이 자유시간에 갖고 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유아들의 연령에 맞는 교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업 계획부터 등등교육, 유아교육의 수업 지도안과 수업 시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가 먼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지도안 부분에서 중등 지도안이랑 유아 지도안에서 그 중등 지도안은 교사 활동, 교수 활동과 학습 활동이 이제 지도안 하나에 칸이 나눠져 있는데 유아 지도안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유아 지도안은 교수 활동만 있던데 학습 활동은 유아들이 이제 계획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없는 건가요? 네, 유아는 교사가 유아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유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디서 관심을 보이고 어디서 흥미를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유아들의 반응은 적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